세 번째, 호흡성 산증을 보겠습니다. 폐 기능 저하로 인해 몸에서 CO2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CO2가 많아지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서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CO2, 이산화탄소가 H2O와 만나서 H2CO3 탄산이 됩니다. 근데 이 탄산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바로 나눠지게 됩니다. CO2가 많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심장에서는 수일 내에 수소이온 농도를 더 많이 배설하려고 하고 중탄산이온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pH를 정상화하려는 보상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여기에는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이 포함되죠. 요거로 인해서 CO2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고 약물 과다,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진정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 억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신경근 질환, 중증 근무력증, 말랑발해 증후군 같은 경우에 호흡근이 약화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폐쇄가 생긴 경우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을 보면 산소가 부족하겠죠. CO2가 많아지고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림, 두통, 피로, 운동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ATP도 같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ATP가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의 수축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불수의적 떨림이라든지 경련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COPD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 폐렴 환자는 항생제 와 같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소 치료 및 환기 보조, 치료 시 산소를 공급하고 심할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통해서 CO2를 배출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호흡근 강화 운동, 호흡 재활 프로그램으로 흡기, 호기, 근육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로미터, 입술 오므리기 호흡,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근 강화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이런 호흡근 운동을 할 경우에는 호흡근이 피로하고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깊게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이거는 과도한 호흡으로 인해 CO2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경우죠. 몸에서 CO2가 과다하게 빠져나가면 혈액 내에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져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CO2가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탄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서는 중탄산이온, 이게 염기성이니까 이거 재흡수를 억제하고 수소이온, 산성이니까 이곳의 배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성화적으로 되돌리려는 보상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은 과호흡입니다. 하이퍼벤틸레이션. 첫 번째가 불안, 공황장애, 과호흡 증후군,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 과호흡이 발생할 수 있고 고산병, 고산지대에 가면 저산소로 인해서 호흡이 계속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열, 폐혈증. 이것은 감염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호흡 분출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호흡이 발생하고 임신 중에도 프로게스테론 이것이 많이 나오면서 호흡 분출을 자극하게 되면서 과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을 보면 손발 저림, 입주위 감각 이상 이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칼슘 결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고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실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발저림 감각 이상이 칼슘 결합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성 알칼리증에서 손발저림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칼슘 이온과 단백질의 결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혈액 내에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가 단백질과 칼슘 이온의 결합 형태고, 두 번째가 음이온과 칼슘 이온의 결합 형태, 그리고 세 번째가 칼슘 이온 자체, 이것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직접 작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백질 표면은 음전하인데 여기에 수소 이온이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알칼리증에서는 수소 이온이 감소하니까 여기 단백질 표면에 붙어 있어야 할 이 수소 이온이 없으니까 이 음전하인 낀 상태로 있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칼슘 이온이 여기 음전하에 가서 달라붙게 돼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혈중의 칼슘 이온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칼슘 이온은 세포막 표면에 결합해서 나트륨 채널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들이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 이온입니다. 그런데 저칼슘 혈증에서는 세포막에 붙을 칼슘 이온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듐 채널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즉, 이 역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탈분국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 근육의 과흥분이 일어나게 되고 손발저림, 감각 이상, 근육경련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고칼슘 혈증에서는 세포막에 붙을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듐 채널을 단단하게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열리지 않도록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역치가 증가하면서 평소보다 더 큰 자극이 와야 탈분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경 근육의 흥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 약화, 무력감, 심한 경우에는 혼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보면 과호흡의 원인을 파악해서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심리적 안정, 공황장애인 경우에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천천히 호흡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봉투호흡법, TV에 많이 나오죠. 봉투를 이렇게 입에 갖다 대고 스스로 호흡하면서 자신의 날숨을 다시 들어 마셔서 배출된 CO2를 재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CO2 농도를 증가시켜서 몸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입니다. 약물 치료로 해열제나 항불안제 같은 거를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염기 불균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